예, 이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네. 예, 오늘 고 박사님께서 하실 주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오늘 지금 시국이 시국인 만큼 그 예,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계속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 윤석열 지금 뭐 탄핵 이런 거는 다 뭐 모든 지금 유튜버들이 지금 뭐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다 하고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좀 색다르게 그렇다고 해서 그것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하는 것도 좀 그런 것 같고. 음, 우리 성격상 우리가 진행하는 그래도 우리 채널이 좀 그렇잖아요. 우리 그렇죠. 인문학 아주 관계된 수준 것들. 높죠. 학문 이 책과 관련돼서 이 좀 하고 싶어요. 이게 지금 제가 리뷰하는 책인데 음, 제목이 Archetypes in religion, Religion and Beyond라고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로버트 앨리스라는 사람이 쓴 건데 학자가 쓴 거죠. 예, 근데 굉장히 요거를 리뷰하면서 이게 관계가 있어요. 우리 그 음, 윤석열 심리 분석과 왜 윤석열이 계엄을 내렸는가 음, 요거를 좀 새로운 각도에서 음, 좀 간단하게 논쟁을 하고 우리가 지금 토론을 하고 아니, 어, 이게 심리적 분석이 김태형 씨가 잘 하잖아. 근데 좀 수준이 낮더라고, 내가 볼 때. 그분은 이제 사회 아주 좀 어, 대중적이고 좀 사회 심리학적 접근해서 얘기를 하고 그러나 이제 마음에 안 들어, 그 막 사람은. 깊게 들어가지는 않죠. 오히려 깊게 들어가면은 대중성을 좀 잃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시원시원하게 재밌게 하잖아요. 음, 봤는데 나도 봤어 몇 번.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재밌잖아. 이게 말도 거의 말도 재밌게 하고. 엔터테인이고, 근데 어, 이제 우리는 이제 거기에다 약간 수준이, 철학적인 분석, 수준이 우리 수준은 예, 굉장히 약간 철학적 높죠. 분석 네. 통해서 뭘 하는데 우리 저기 홍 박사님도 또 융을 또 공부했고 제 이러니까 되게 궁금하네요. 재밌는 토론이 많이 되고 이게 아마도 윤석열 이런 접근은 처음이지 않을까 음, 생각되는데 일단 좋죠. 간단하게 요 책이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음. 이 책을 지금 그 융을 완전 비판해요. 융을 비판해? 이게 아르키타입이라는 이론은 이제 융한테 분명 가져왔는데 이 사람은 집단무의식이니 뭐 이런 거 싸그리 부정해. 어, 이거 다 허상이 집단무의식 막 제가 좀 세게 표현하자면 집단무의식 이런 거 이거 다 허상이에요. 예. 우리는 어, 항상 유형의 원형 뭐 아르키타입 얘기할 때 뭐 맨날 이 집단무의식이라는 용어가 가장 일반적이잖아. 우리가 사람이 의식을 얘기하고 무의식을 얘기하고 이런 표현도 많이 쓴다고. 그런데 집단 무의식까지 가는 거는 이제 융에 의해서 이게 많이 그렇지. 보편화되어 왔는데 어, 이 사람은 심지어 무의식의 존재조차도 아주 의문을 제기해요. 그 근거는 뭐예요? 예. 우리가 융도 하나의 엄청난, 하나의 예. 의식적인 현상인데 자꾸 의식적인 현상을 우리가 이제 어떤 현상을 봤다 그러면은 어,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떻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음, 의식을. 그래가지고 거꾸로다가, 이게 무의식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자꾸 추정을 한다는 거야. 그렇지. 이거는 그냥 추정일 뿐이지. 우리가 또 새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데서 나온 거구나. 그렇지. 차라리 알지 못하는 것들. 그러나 이것들은 또 우리의 그 프로젝션, 이 투사에서 또 알려진다는 거지. 여기에서 이거를 갖다가 막 그냥 무슨 실체화 시킨다는 거야. 뭐 무의식이니 집단 무의식이니 해가지고 그거가 마치 어디에 뚝 그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체화 시킨다는 건데 이건 아주 이게 잘못된 거다. 아니 근데 용 그러잖아, 임상을 하잖아. 근데 이 예. 사람이 어떤 신화적 지식이 없었는데 이 여자가 신화에 나온 그 이미지들을 막 얘기를 해버린 거야. 네. 그것도 그 그래서 사람이 그 무의식이 사람이 있다, 집단 무의식이 있다 예, 얘기를 해버린 거 아니야. 예, 그럼 어떻게 이 이제 사람도요, 이 사람은 그게 하나의 프로젝션이야.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오는 개념이 뭐냐면, 뭐, 네, 집단 무의식 이런 거. 그게 이제 원형이에요. 이 원형. 사람도 원형을 얘기를 하는데, 원형을 잘 이해해야 돼. 이 사람의 이제 아르키타입스라는 거, 이게 원형이라는 건데, 원형을 무슨 집단 무의식의 하나의 핵처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음, 원형이라는 거는 어디서 이렇게 등장을 하냐면, 우리의 소위 말하는 그 공시적인 거 있죠? 그 공시적인 거 뭐냐면은 다이어크라닉이라는 게 어떻게 그게 있잖아요. 뭐 싱크라닉, 다이어크라닉 할 때
그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역사. 문화에. 문화 전체적으로 전달되는 그런 역사성. 음, 이게 이제 하나의 시간적 흐름이잖아요. 음, 이 시간적 흐름 속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그런 것들에 다 이게 갖고 태어나는 거야. 아, 쥔이라는 거 있잖아. 우리의 음, 그 쥔이라는 거 이런 것들. 근데 이걸 자꾸 이게 무의식을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거는 이 사람 입장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게 아니고 아, 그럼 어느 충분히 정도는 융 입장이네. 물론 융이에요. 근데 자꾸 융의 문제점이 뭐냐면 융 동의해요. 이 사람 이론도 아, 철저하게 융에서 동의하네. 갖고 왔는데 자꾸 융이 그 집단 의식이니 원형이 이런 거를 자꾸 이렇게 형이상학화 시킨다는 거야. 알겠다. 시킨다는 거야. 그래서 아, 이게 신학자들이 좋아한다는 거야. 네. 그렇지. 그러니까 네. 보이지 않는 거, 인간과 전혀 상관없는 거, 예, 그 이거를 무의식을 뭐 자꾸 신격화시켰잖아. 융 그래서 같은 뭐가 경우에는.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한다는 거지. 그게 신비화 시킨다는 거야. 신비화시키지. 우리가 전혀 예. 모르는 존재가 우리 네. 안에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 근데 융이 말하는 그런 실험은 철저하게 우리가 신비화를 안 시키고 음, 신학화를 안 시키고 형이상학화를 안 시켜도 음,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이거야. 이 사람 얘기는요. 뭐냐? 그 다이아크라닉 그런 펑션하고 그 스키매틱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떤 그러니까 공시적이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제 통시적이라 아까 시죠. 내가 잘못 표현했는데 이런 공식. 공간상에서 우리 뭐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전체적으로 전달해 오는 음, 그런 어떤 통시적인 방법과 음,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공시적인 그런 거라는 표현 또 다른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도식적인 게 있어요. 스키매틱이라는 거. 음, 이 사람의 현재의 그 의식 구조를 말해 구조화된 그런 게 있어요. 인간이라면은 타고날 때 그렇죠. 그게 쥐내에서 유도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 인간의 어떤 구조화된 그런 심성들이 좋아하는 거. 있어요. 음, 이런 현재화된 음, 그런 어떻게 보면은 이 통시적인 것들이 딱 쌓여가지고 그 안에서 이게 구조화된 그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음, 이런 것들이 어느 한 순간에 투사가 돼. 음, 그 통시적인 것과 그 음, 다이크로닉한 것과 스키메릭한 것, 다시 말해서 이 역사적, 문화적으로 자손 대대부터 흘러나온 이런 것들과 자기 안에 심리 체계 구조화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투사가 되는 게 끊임없이 프로젝션 돼요. 이거는. 음, 그것이 이제 자꾸 융은 이거를 갖다가 무슨 집단 무의식에서 발현되는 이런 걸로 얘기하는데 음, 그렇게 거기까지 갈 필요 없다 이거야. 이런 것들은 얼마나 이런 걸로 설명이 된다 이거지. 음. 이래서 그러니까 어 그러니까 그 뭐냐, 원형이라는 거는 이미 나 안에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 원형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 이게 이게 그 투사예요. 투사로 나타나는데 문제는 이 투사에서 자꾸 왜곡된 투사가 나타나고 편향된 투사가 나타난다는 거야. 그렇지. 원래 투사가 편향되기 그렇지. 마련이잖아. 예. 투사는 한순간에 있어서 전체적인 걸로 투사 안 돼요. 그렇잖아.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이제 뭐 챕터 1에 보면은 뭐 원형과 그 어떤 프로젝션과 그 아키타입스 음, 그 투사와 원형 그리고 그 바이어스라는 거 우리 인간들이 이제 왜 자꾸 이렇게 바이어스를 갖게 되고 이거 프로젝션에서 이제 나타난 편향된 투사잖아요. 일종의 바이어스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여기에서 그 전통을 또 이렇게 편협하게 가져오고 그러면서 여기에서 원형이 발현되면서 그걸 또 어떻게 실천적으로 이걸 표현을 하고 뭐 그런 것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통합하는가. 결국은 이 사람도 얘기하는 게 융처럼 융의 이제 개성화 왜 그런 것들 있잖아요. 뭐 맞아. 개성화 작용들 뭐 전체적으로 뭐 셀프 리얼라이제이션이나 뭐 이런 이 사람들도 결국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제 편향된 어떤 원형 그리고 투사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통합된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 통합 작용들 그래서 여기에서 뭐라고 썼지? 이 사람이 인터그레이션인가 프로젝션 다음에 이제 쓰는 용어가 인터그레이션이에요. 아키타입의 인터그레이션 이런 것들을 잘 뭐 봐야 돼. 융리한 해석이네, 뭐 인티그레이션. 응? 그렇죠. 융이한 해석이에요. 융이 예. 융이. 어차피 이 사람도 그 융을 비판하면서 그 융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이 사람이 관심 갖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이렇게, 음, 실천적으로 아주 실용적으로 뭐 종교, 문화, 정치 뭐 이런 모든 영역에 있어서 얼마만큼 이렇게 실용적으로 해석을 하는가, 일상생활에 와닿게 이렇게 뭐 하는가 이런 건데 이 사람의 인터그레이션은 좀 또 달라요. 어떤 무의식과 뭐 의식의 통합 이런 얘기 절대 안 해.
이게 음, 어떻게 하면 이 그 반대 편향 서로 이게 편향된 바이어스가 들어가 있는 그 프로젝션끼리 어떻게 통합을 하는가 이 얘기야. 음. 뭐 결국 그걸 또 융으로 가져가면 또 그렇게 되살게 또, 아, 되지만 음, 이 사람은 웬만하면 음, 뭐 collective unconsciousness 뭐 unconscious 이거 웬만하면 안 써요. 예, 이 책에서. 음, 그러니까 그 책 그거를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평가 작업은 그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음, 오히려 일시, 비판을 해요 한 챕터에. 음, 왜냐하면 융에 대한 그 책들은 죄다 다 그거를 쓰잖아. 그거를 그렇지. 써야지 이 융 얘기가 된다고 생각했잖아. 근데 이 음. 사람은 그걸 안 쓰고 그 표현을 해요. 원형이라는 그 심리학을 원형 심리학을. 그러니까 그러니까 융 같은 경우에는 그 내 안에 있는 또 다른 존재가 음. 전혀 다른 걸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좀 다른 건데 이 이 사람은 사람은 예, 그거를 그 공식을 깨는 거죠. 그걸 깨고 이 사람은 그걸 어떻게 보냐면 투사로 봐요. 그냥 투사. 투사. 예, 투사인데 분명히 내 안에 있는 것을 투사로 본다는 예, 거죠. 그냥 이 그냥 나에 투사 있는 것을 투사로 예, 한다. 그냥 투사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거에 반대적인 게 나타나잖아요. 융은 뭐 그것이 뭐 한쪽 의식 속에서 그걸 투사시키면은 그게 무의식 속에서 같이 막 이렇게 자라나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그걸 또 다른 투사로 봐요. 그런 것들이 또 자라난다. 이거는 인간으로서 그냥 그냥 나오는 거야. 이게 인간이 자체가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통시적인 것과 어떤 그 구조적인 그런 측면들, 도식화된 이런 측면들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그 반대적인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형이상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비판을 하는데 형이상학도 어떻게 보면은 그 경험과 무관하게 그 이론을 세울 수 있는 철학 체계로 이해를 해요. 내가 볼 때 그 이해는 좀 약간 협소한 이해인데 형이상학에 관해서. 그런데 이 사람은 그걸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형이상학도 하나의 투사로 봐요. 그 생각을 좀 많이 깊게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투사를 시키는 거야. 보디즘이네. 모든 게 그러니까 거의 불교네. 예, 유식불교하고. 그러니까 그 반대적 불교 되게죠. 이 사람 불교학자예요. 아, 바로 알아. 예. 이 사람이 그 어떻게 보면 불교에 심취해 있는 사람이었어요. 불교에 대한 책도 많이 맞네. 좀 내고, 완전히 불교 어, 같아. 그걸 하나 투사로 보고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것들, 그러니까 그 형이상을 마치 뭐 어떤 보편적이고 어떤 전체적인 그런 실제를 말하는 것 같지만 그거는 이제 그 사람들의 그 투사일 뿐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보면 편향된 투사로 보이는 거지. 그러면 그 반대의 투사도 나오는 거야. 반대 투사 나오고. 그것도 보다 더 실천적인 거에 초점을 두는 사람들. 그거는 그 인행양이네. 음과 그렇지. 양. 이는 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하면은 통합을 할 수 있는가. 이 사람은 그래서 인터그레이션을 얘기하는데 그 프로젝션과 프로젝션 간의 이 통합을 하면서 이게 어떤 그 아키타입이라는 거 네. 그거를 이렇게 추적해 나가요. 그 아키타입이라는 거를 마치 이 경험과 무관하게 주어져 있는 이런 체계로 보는 게 아니라 뭐 철학적 용어로 a priori 이런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떤 이런 전체적인 그런 것들 있죠. 원형이라는 게 뭐야? 일종의 그 서클이거든. 그 우리말로 표현들 그렇잖아요. 그 아키타입이라는 거. 이게 이제 여기에 이제 그 통합 작용이 일어나야 되는 건데,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섀도우를 어떻게 해봐요? 그 그림자, 그러니까 섀도우. 이 사람이 여기에 그 그러니까 칼륨은 이제 섀도우라는 게 너무 짙어가지고 안 보이는 게 섀도우잖아요. 그렇지 안 근데 보이는 게 섀도우지. 근데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 프로젝션이잖아요. 예, 그렇죠. 프로젝션으로 내가 너무 심하게 내 감정적으로 심하게 뭐 여러 가지 느낌을 갖는다면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상대방을 음, 통해서 나의 섀도우를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는 그게 거죠. 통합작용이라는데 그 그게 사람은 다 섀도우를 어떻게 얘기해? 이 사람한테는 그 로버트 앨리스라는 이 사람한테는 그 아키타입이 원형이 이렇게 기능하는 거거든. 기능하는 건데 원형이 기능하는 건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고 기능을 한 네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그 어떤 아키타입이 어떻게 기능하냐면 그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섀도우 펑션. 아, 인간으로서 어 그 뭔가 이 사람이 그 여기서 그러니까 섀도우라는 건 너무 이렇게 우리가
어렵게 접근할 필요는 없고 우리 우리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이게 그 멀리하고 싶은 거 하는 거예요. 멀리하고 싶어 하는 거. 그렇죠. 예, 인간들마다 성향이 있잖아. 우리는 이제 성향이라고 표현하는데 네가티브한 성향들,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포지티브하고 네가티브한 그런 측면들이 있잖아. 우리 안에 그 평가를 할 때 우리가 그때 어떻게 보면 그 네가티브한 것들 있죠. 자꾸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기 싫어하거나 뭐 일단 싫어하는 것들 있죠. 보기만 해도 그런 짜증이 나고 뭐 이런 짜증나.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섀도우 안에 갇히는 거거든. 이거는 이게 굳이 뭐 반대, 이 사람은 굉장히 이거를, 그렇게 얘기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이것들이 어떤 자기가 판단 볼 때 어떤 그 성향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좋아 보이는 그런 것들이 있고, 네가티브하게 보이는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이, 그 네가티브하게 보는 것들이 하나의 그 섀도우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이 섀도우 작용하고, 또 한 가지의 그 어떤 그 기능은, 어, 어떤 자기가 목표를 이루고 막 그럴 때 영웅적인 그런 기능을 한다는 거야, 아키타입이. 그, 그렇지. 그 그거, 어떤 우리가 인간들은 자꾸 목표를 추구한다고 그랬을 때 그 목표를 추구하면서 자기가 그냥 막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그 영웅심이라는 거가 들어가게 돼 있어요. 심리학적으로, 심리적으로. 그 윤석열이 그러잖아. 지금. 그렇지. 그 히로의 윤석열이 펑션이 있어. 그,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딱 얘기를 그렇지, 하잖아. 그렇지. 미친놈. 그렇지. 그 그 영웅, 영웅 심리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아, 나쁜 영, 독자들이 진짜 음, 오해하면 안 되는데 나쁜 식의 영웅 심리 아니야? 영웅 그렇죠. 심리 맞잖아. 영웅 심리예요. 예, 영웅 끝까지 심리. 투쟁한대. 끝까지 이야. 그게 이 사람은 융은 이제 그런 거를 신화를 우리가 영웅 신화라는 거 옛날 고전 신화라는 건 다 영웅 스토리잖아. 그 영웅들 얘기하고 막 이런다고. 심지어 무협지 이런 것도 다 영웅적인 그 영웅인 건데 이런 것들을 자기에 대입을 시키는 거예요. 그 투사를 시킨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거를 좋게 투사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투사도 하겠는데 지금 윤석열 같은 경우는 굉장히 위험한 투사죠. 사회 전체를 국가 전체를 그냥 그 송두리째다가 지금 완전히 위기 속으로 그냥 끌어가는 그냥 그런 그 얘기인데 얘기 듣고 우리 그 태극기 부대 사람들이 광란을 했대요. 잘 얘기했다고. 끝까지 그렇지. 투쟁. 그 사람들도 투사를 시키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에서 투쟁. 나름대로 영웅 심리를 계속 윤석열을 통해서 자기네들이 그런 걸 투사를 하는 거지. 그런데 동시에 그 영웅 그쪽과 반대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어. 이 사람들이 정말 하기 싫어하고 꺼려하고 멀리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같이 자라날 수밖에 없어요. 그게 바로 이제 섀도우 이 사람이 볼 때는 그 섀도우인 거야. 소위 말하는 그, 그 뭐예요? 명암에 의해서 조명되잖아요. 자기가 어떤 이루고 싶어하고 이런 것들은 밝게 한다고. 동시에 그 암의 세계, 어둠의 세계 이런 걸로다가 그 거기에 반하는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섀도우로 집어넣는데 여기에는 이 사람들한테 섀도우는 뭐야? 태극기나 윤석열한테 섀도우는 촛불이죠, 촛불. 이재명이야. 재미. 이재명. 음, 그리고 국힘당 저기 뭐야? 민주당이죠. 민주당이지. 그 예, 촛불. 그래서 국회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이제 이 사람한테 섀도우가 된 거예요. 뭐 예, 이거는 굳이 무의식이라는 거를 끌어들일 필요가 없어요. 이건 그냥 이런 선상 속에서 당연히 어떤 이 사람의 좋고 싫음에 따라서 이게 구조화된 거다. 인간들 이 심리 속에 음, 이런 것들이 그러면은 그 이렇게 나눠진다고 이게. 뭐 사실 이거는 지금 이제 이게 상황이 그렇지만은 우리도 다 같이 이런 심리를 다 갖고 있죠 동시에 이런데 이게 어떻게 옳게 나가느냐 이게 위험하게 나가느냐 이제 이 차이에서 크게 갈리는데 음,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그 두 번째 기능이고 이제 세 번째 기능은 이제 이 사람 얘기는 그 어떤 long term 프로젝트가 있어서 음.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뭐예요 잠깐만. 여기에서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도 나와요. 어우, 네, 아니면, 아니마 아니무스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어, 것들은 이제 이걸 또 아니마 아니무스에서 또 뭐 무의식 얘기하고 막 그러잖아. 의식 무의식. 근데 이 사람은 이제 간단해. 그냥 서로 상보적인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아까 말하는 그런 두 개의 그 반대되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동시에 그 서로 상보를 시키는 그런 기능이 있다는 거야. 아키타입은 이거를. 근데 이게 굉장히 이걸 조화롭게 하는 기능이 있는데 음, 이거를 그렇게 나가는 사람이 있고 반면에 이거를 파괴시키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꽤 되지. 이게 지금 내가 볼 때 그걸로 윤석열 나가면 파괴될 수밖에 그치 없죠. 윤석열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볼 때 이 자기 파괴의 본능이라고 보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제 아니마 아니무스를 얘기하는 거는 이 두 가지가 다 자기 안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섀도우는 약간 극단적인 거를 얘기를 섀도우를 얘기하는 거고 음. 아니마 아니무스는 이게 조화를 할 때 얘기를 하는 건가? 그렇지. 예. 저 아니마누스 서로 그 상보성. 그러니까 이런 기능이 이제 따로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지금 내가 말하는 거는 그 원형 아키타입이라는 거의 그 기능인데 어떻게 그것이 아키타입이라는 것이 일을 하는가 그랬을 때 우리가 프로젝션을 할 때 이것이 등장을 하는데 아키타입이 다 등장하는 게 아니라 부분적으로 등장을 해요. 음, 그런데 아까 그 히로익 펑션이라는 거 있어요. 영웅적인 기능, 그 어떤 영웅 심리를 담당하는 거. 여기에는 어떤 자기가 모델을 세우고 그걸 이루고자 하는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죠. 과거 속에서 우리가 배워온 그런 하나의 자기의 모델이라든가 이런 것들. 윤석열 같은 경우는 전두환이겠죠. 전두환이겠지.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루고 하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있고 반면에 그거와 반대되는 것들은 섀도우에 갇혀버려요. 근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멀리하는 거야. 음, 그러니까 뭐 이런 것들. 이 사람한테는 자기가 윤석열이 그러잖아. 자기와 반대되는 것들은 다 그냥 보니까 뭐 엄청나더구만 척결시키잖아. 증거까지 만들어가지고 조작해가지고 범인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어느새 이 사람 삶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다 섀도우의 표출이거든요. 이게 섀도우의 표출인데 사람들한테는 아니마 아니무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뭘 얘기하는 거냐면 서로 상보성의 그런 기능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나중에 이제 또 가면 이제 종교적인 그런 측면들을 가는데 꼭 종교를 믿어야지.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거나 절을 이렇게 소속이 돼야지 종교가 아니고 이 종교 심리라는 건 누구한테나 다 있잖아. 그래서 호모 렐리기우스 아니겠어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 들어갈 필요는 없고. 음, 그래가지고 이 상보성 기능이 있는데 내가 아까 얘기한 오늘 좀 주제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이 윤석열의 지금 행태는 아까 우리 그 질문한 그런 것들 그 왜 지금 느닷없이 계엄령을 선포했는가 이거는 자기 파괴 본능이라고 봐요 윤석열의 자기 음. 파괴 이게 자기가 지금 명암이 너무 극렬하게 갈려버렸어요. 명과 암이 이 사람의 발군과 너무 그 히로익 펑션 있죠. 음, 그 영웅심 이런 것들이 너무 그 극대화됐어요. 확대됐단 말이지. 이게 이게 확대가 되니까 망상인지 소위 말하는 망상, 그 자기 망상에 이르기까지의 그 확대가 되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이 상보성 기능이라는 게 작용을 한대. 이 사람에 의하면 음, 이게 웃긴 게 이게 그렇게 극대화되면은 이제 상보성 어떻게 하든지 이거를 이 출구가 있어야 돼요. 이게 극대화되면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거든. 그렇죠. 네, 이미 이제 예, 인턱을 넘어선 거지. 네, 이게 빠져나갈 임계치를 구멍, 벗어난 거죠. 인계치를 음, 벗어난 건데 이게 벗어났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단 말이지.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하든지 상보적인 관계로 맺어야 되는데 이때 그 아니마 아니무스 기능 이 두 개가 같이 작용을 하는데 아니마라는 거는 소위 말하는 간단하게 해서 남성적인 뭐 아니무스가 남성이면은 아니마가 여성적인 그런 기능을 담당하죠. 그래서 서로 이걸 갖다가 그 마치 자석처럼 끌고 당기는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너무 극대화해서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니까 어 소위 말하는 여기선 융도 그런 얘기 하죠. 이제 리버설이 발생하는 건데 역전이. 그러니까 이 섀도우가 이 사람이 말하는 이 극대화된 이 섀도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거 킬해야 돼. 죽여야 돼. 음, 이거를 죽이면 이게 완전히 끝장나는 건데 결국 계엄령 선포라는 건 죽인 거예요. 자기의 그 섀도우를 갖다가 죽인 죽인다. 거라고. 어, 그러니까 이 섀도우라는 건 국회를 말하고 이재명을 말하고 저기 뭐야 김민석을 보고 또 뭐야 자기가 반대되는 세력들이 다 저기 뭐죠? 누구야 심지어 한동훈까지 한동훈, 그리고 또 뭐 많잖아 지금 뭐 이거 이완, 제기한 사람 박선원인가 김선원 그 왜 그 계엄 그 얘기 처음 그거 한 사람 있어요. 미워하나 봐, 예, 김어준. 김선 예예예 유시민은 안 미워하나 보죠? 유시민은 없었어. 유시민은 이제 정치세 하긴 유시민도 계속 정치세에 어, 아니 없어도 유시민 좀 미워할 것 같아. 유시민은 안 미워하나 봐. 글쎄 뭐 시간이 지나면 유시민도 천 없겠죠. 근데 김어준이 최전선 지금 하여튼 최정상. 김어준이 그 프로그램 담당이잖아요. 그걸 다 그 아, 주제를 정하고 리드를 하고. 그러니까 일단 김어준 그걸 너무 한꺼번에 많이 하면 일단 효과가 사라지니까. 자기의 궤도를 제거한다는 얘기. 그래서 섀도우를 척결을 하는데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상보적인 기능에 의한 이게 빠져나갈 구멍이 없으면은 결국 이것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 섀도우를 갖다가 죽여야 될 정도까지 온 거야. 이래서 주변에서 뭐 만류를 했다 그러는데 그래서
그것까지 해가지고 결국 이게 투사가 된 거죠. 이 사람은 이 얘기는 뭐냐면 결국 자기를 하게. 파괴시키는 쪽으로 결국 자기의 그 밝음이 극대화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게 지금 뭐야, 자기의 그게 그 영웅적인 그런 심리가 극대화되면 결국 그거는 자기 파괴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섀도우를 죽여야 되거든. 문제는 뭐냐면 이 섀도우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안에 있는 거지. 투사야, 투사. 결국 국회가 하나의 아, 그 대상으로 실체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그 섀도우를 갖다 거기다 투사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투사. 오 박사님, 어. 최고의 해석입니다. 최고의, 이거는 예. 그러니까 세계 이건 최초의 해석이다. 이런 와, 지금 이 맞는 것 같아. 내란과 계엄과 내란은 결국은 윤석열이 자기 파괴를 시키는 그런 본능이다. 물론 사람들은 쉽게 얘기하지. 결국 뭐 집발등 지가 찍었다. 뭐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결국 다 자기가 그러면 이게 히틀러, 예. 그러니까 결국 이건 히틀러도 자기를 똑, 죽이는 게. 히틀러도 똑같이 해석을 할 수 있겠네. 그렇죠. 예. 600만을 죽였잖아. 그게 예. 자기 쇄도를 죽인 거네. 자기 섀도우를 죽인 그리고 거죠. 나중에는 자살까지 하잖아. 자살까지. 끝내는. 결국 완전 진짜 죽인 거예요, 자기를. 아, 좀 그렇게 할 아까 수는 얘기 같은 있구나. 경우는 이제 우리가 상징성 이런 행위를 통한 뭐 그런 거지만 이제 진짜 이제 물리적으로 자기를 죽인 거지. 결국 거기까지 가는 거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그러니까 되게 조심해야 돼요. 자기가 어떤 그 뭐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어떤 히로익 펑션이라는 거를 극대화시키면 결국 이거는 그 섀도우를 죽여야지만이 이룰 수 있는 건데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왜냐하면은 섀도우니까. 음, 근데 그 섀도우를 남겨둬야 돼요. 이걸 항상. 남겨둬야지. 남겨둬서 최고의 바람직한 모델은 이 섀도우와 서로 이렇게 상보성을 이루는 거거든. 근데 이거는 너무 아이디어란 얘기라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싫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껴안고 이거 뭐 부처나 예수가 아닌 이상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니, 껴안지는 않더라도 자기가 인정을 하는 거지. 저 모습이 내 모습이 있는데. 그렇지. 그거 인정을 하는 거지, 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과연 음? 나 볼 때 많잖아요. 이걸 공부를 해도 이게 쉽지가 않던데. 그거를 느낌이 잠깐 올 수도 있지만 바로 부인해 버리는 경우가 많아. 그러나 또 부인하더라도 그 다음에 또 인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인간이 그렇지. 우리가 자기의 오류를 인정하는 거 난 아니야. 솔직히 그래. 난 솔직히 윤석열 한동훈 솔직하게 말해서 이거 벌어지기 전에 저것들 빨리 끌어내려서 정말 죽이고 싶을 정도로 밉잖아. 다 그렇지 않나? 음, 온갖 그냥 정적들 제거하면서 막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내 안에 섀도우라고 그거는 걔가 그 윤석열이가 솔직히 섀도우예요. 음. 이럴 경우에 이제 근데 이 섀도우를 죽이면 안 돼. 어쨌든 이게 이제 내 안에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심리적으로 볼 때 그래서 나중에 이것을 어떻게 그 승화시키고 소위 말해서 승화시키고 심리적으로 통전을 시키느냐 이건데 결국 어 그래서 영웅들이 비극적인 영웅들이 많이 나오는 거구만. 그렇지. 예. 네? 그렇지. 너무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악의 영웅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예수 같은 경우에는 뭐 선의 하나의 영웅으로서. 기능을 쌓은 거지. 나 같은 그러나 경우 선의 영웅으로서 이제 추구하다 보면 자신의 악을 음, 계속 누르다 보면 또 자기 자신이 그 악으로부터 실행을 당할 예, 수도 있고. 예. 근데 그런 의미에서 부처는 이게 굉장히 통정적으로 살고 피스풀하게 어 80에 죽은 거 아니에요. 그 그렇죠. 영웅보다는 그걸 좀 뛰어넘은 거 아닌가? 자기 자신 안에는 섀도우까지 다 품고 이게 밸런스 있게 산 거 아닌가? 나중에는 그래서 부처가 부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팰리스 안에서 완전히 금수저로 이렇게 왕자로 살면서 거기에서 수많은 하여튼 거기서 이렇게 지내면서 이렇게 나와서 결국 자기가 소위 말하는 뭐 일단 이 사람은 당시에 힌두교 사상이 지배하는 지금 물론 뭐 인도에 항상 그런 역사로 가왔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카스트라는 그런 어떤 계급이나 이런 것들을 부인하고 또 그 베다 힌두 베다의 그 권위를 부정하고 막 그랬단 말이지. 이거 자체가 엄청난 거예요. 이 사람 도전 정신이. 이게 당시 그 인도 사회를 바라볼 때 이거 뭐 우리가 이제
예수의 그런 것들을 또 얘기를 하지만 개혁이나 이런 것들 부처 사실 그 인도 사회에서 엄청난 거였거든요. 그게 이런 것들이. 예. 그러나 이제 예수는 극단적으로 계속 끊임없이 추구한 거 아니에요. 뭔가 자기의 목표를 두고 음, 하나님의 나라. 왜? 네. 부처도 엄청났죠. 불교는 이제 중도 사상이 강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이 중도 사상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도전이 따라요. 이 이게 따라왔다고. 곧 힌두교의 도전인 거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부처가 얼마나 그 초기 불교 때 얼마나 많은 그 불교 그 부처승들, 불승들이 다 세크리파이스 됐는데, 그래. 희생당. 그럼, 예. 그거 피해가지고 다 중국으로 온 건데. 그거 피해가지고. 물론 뭐, 시타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워낙 그 아버지가 힘이 있어가지고 음, 그 석가모니 그 음, 샤카 클랜이라는 거기에 음, 그 워리어라 보호를 받을 수는 있었지만 이 사람은 이 사람 나름대로 굉장히 엄청난 그 당시에 굉장히 혁신적인 혁명적인 그런 투쟁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게. 음. 그런데 어쨌든 내가 아까 그 섀도우를 죽이려고 한다면 너무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한다면은 어떻게 그래요. 그 암살을 해야 되거든. 이게 나가가지고 맞아요. 진짜 이런 경우들 있잖아. 이제 그럼, 이렇게까지 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 사실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 이게 이런 건데 이놈은 벌써 그 짓을 그냥 해버린 거야. 국회를 갖다 그냥 저도 이거는 그냥 한 사람의 암살이 아니라 이 전체 국회와 이 대한민국 전체를 갖다가 예? 그렇지. 고작 뭐 얼마 되지도 않는 자기 지지자들 열성 지지자들이 있나 사실 뭐 얼마 되지도 않아요. 이게 다 그 저기 뭐야 국힘당들 지들 이득 때문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리고 얼마 전에 뭐죠 그 보험회사 미국의 보험 시스템이 얼마나 엉터리야. 그래. 그 크레이지 근데 싸가지. 그 누구예요? 유펜 그 아이비리그 나온 음, 그 아, 얼굴이 엄청난 지지를 얻잖아. 이게 지금 로빈 후드 아니냐? 지금 홍길동이야 완전히. 대낮에 그 뭐야 예. 이게 최대 인슈런스 보험회사 사장을 죽여버린 거 아니야. 아, 이게 대낮인가 저녁인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이제 이제 대낮에 우리가 살인을 몽해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거기서 극대화돼서 결국 이 섀도우를 이제 처단하기 위해서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이제 그 판단을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지. 근데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를 그러면 어떻게 껴안고 갈 거냐. 이 상보적인 이걸 갖다가 근데 이게 그거에 대해 답이 있는데 음, 무슨 브레인을 연구하는 사람 의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어떤 스탠포드 유명한 그 사이키아트리스트가 있어요. 여잔데 사이카이트리스트.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여자가 뭐라 그러냐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은 쾌락을 추구하는 뇌가 있대요. 도파민. 근데 음, 문제는 이렇게 쭉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항상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렇게 유지하려고 그런데 그래서 유지하려고 그러지. 확 내려버린대. 어허. 이게 그게 위드로 시스템. 그 사람이 아니마 아니무스 그 기능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근데 문제는 뭐냐? 확 올라가기 때문에 확 내려갈 때 고통이 심하대. 그러면서 이제 평행성을 항상성을 유지하는 고유의 기능이 브레인에 있대요. 그러면 음, 이게 너무 안 되니까 확 올라가잖아. 그러면 확 내려간다고요. 그럼 점점점 더 센 걸 원하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자기가 원하는 쾌락은 없대. 그냥 그 갈 수밖에 없는 그 의지로 계속 약을 늘리는 것뿐이 없대요. 그럼 또 내려가고 막 이렇게 메스업 되는 거죠. 근데 어, 이 사람은 뭐 솔루션이 딱 하나를 얘기를 하더라고. 이게 뭐 뭐야.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제 어플라이 될지는 모르는데 뭐냐면 리합 들어가서 재활하는 들어가서 견뎌야 된대. 안 하는 거. 그러면 그게 유일한 솔루션이래. 아이, 너무 단순하잖아. 그거 이거 너무 어떻게 해야 돼, 단순한 우리? 거야. 이거 그러니까 윤석열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집어넣어야 돼. 정신병 격리시켜야 돼.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 그치. 아, 그렇지. 정신이 우리가 다 확인했잖아요. 온전하지 않다라는 음. 거를. 그러면은, 진작에, 근데 문제는 이거를 이제 터지기 전에 어떻게 막느냐.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잘 된 거지, 결과적으로. 사실 이거 앞으로 2년 반이나 또 반이나 남았는데, 그냥 지발로 지가 그냥 자기를 파괴시킴으로써 빨리 이렇게 걸어 나오잖아. 어떻게 보면은 잘 된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안 돼. 왜냐하면 자기가 사법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적으로 힘들어요.
지가 이렇게 파괴를 하지 않는 이상은. 그러니까 잘 된 거지. 빨리 이렇게 해서라도 나는 이거를 치료 과정이라고 봐. 그 자기가 이제 유명한 파괴를 시켰는데 결국은 다 이게 빨리 치료가 또 돼야지. 여기 빨리 이렇게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이게 터져야 됐었거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 자기의 진정한 자아는 자기가 파멸됨으로써 자기가 온전한 뭐 인간이 될 어떻게 수 그렇지. 없다는 이 상황에서는 그렇죠. 이 상황에서 어쩌겠어. 이게 좀 극단까지 가서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방법은 하나. 자기 파괴시켜야 돼. 음, 자기 이제 문제는 이제 자기 파괴를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시킨 게 아니고 반성을 해서 시킨 게 아니라 이제 우리 국민이 끌어내려. 일단 자기 파괴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말하는 자기 파괴는 지금 두 번째 거예요. 많은 시민들이 국민들이 얘기하는 거. 이 심리적으로 얘기하는 건 지가 진짜 자기 섀도우를 파괴시켜 가지고 내란을 저지른 거거든. 그 계엄을 선포하고 예. 결국 그러니까 이 사람 파괴된 거 아니겠어요? 이제 끌어내리면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결국 뭐 감옥에서 이제 평생 살아야겠죠. 이런 의미에서 자기 파괴 이 뭐 이런 사람은 것들은 평생 못 깨달을 거예요. 근데 전두환처럼 될 것 같아. 그렇지. 전두환이 12 사태 일으켰잖아. 음 얘도 비슷한 패러렐이 그러니까 뭐냐면 12월 12일 날 자기 성명서를 낸 거 아니야. 자기 파괴적인 성명서를 낸 거 아니야. 이게 뭔가 패러렐이 있다니까. 평행 이론이 있다니까. 근데 전두환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죽었잖아. 내가 보기엔 얘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그냥 죽을 것 같아. 감옥에서. 아니면 히틀러처럼 자살을 하든가. 차라리 뭐 자살이나 끝까지 감옥에 있게만 하는 것도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이제 그 처형에 있어서 지금 나는 그래 전두환은 사형을 시켰어야 됐어요. 이게 지금 그렇죠. 저렇게 되는 걸 보고 또 이렇게 될 거라고 자기는 뭐 그렇게 해봤자 이런 생각들을 충분히 하거든. 군인들 중에서 그렇게 해야겠지. 할 수도 있고 이 당연히.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 결국 아예 딱 그 보여줘야지 이런 것들은 이 전두환을 사용시키라면 누구를 사용시키는 거야? 이 사람을 사용시키지 않는다면 이게 지금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지. 이제 더 계속 드러나는데 내란 수괴범으로서 아니면은 이제 최저가 무기징역일 텐데 절대 뭐 사면이다 이런 걸 또 하지 말고 우리 참 한국 사람들 이런 면에서 참 마음이 약해요. 이게 왜냐하면 후세를 위해서 이제 반면 교사를 삼아야 되잖아요. 이런 일이 이제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는 그러면은 절대 김건희나 윤석열이나 이게 후대를 위해서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절대 감옥 안에서 죽게끔 해줘야 돼요. 이걸 해야 된다고. 음. 네. 사면권도 뭔가 제재를 걸어야 돼. 음. 법적으로. 근데 나는 몰라. 이게 누구죠? 그 특전사령관한테 과연 150명 특전사령관한테 얘기했대잖아. 아직 지금 다 빼내라고 국회의원들을 투표 못하게 뭐 하여튼 근데 아, 거기서 그친 것 같지는 않던데 어, 말을 안 들면 반항을 하면 음, 뭐 어떤 명령이 있었지 않았을까? 네. 충분히. 알겠습니다, 고 박사님. 응. 오늘 이만하고요. 그래 그래 그래. 네, 다음에 또 또 만납시다. 하자. 응. 네, 네, 그래 뭐 잘 있고 다음에 하자. 응. 예, 들어가세요. 예, 감사합니다.